이번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진수 선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김진수 선수가 요르단전이 끝나고 우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연락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전에도 아프지가 않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김진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알려졌었고 그리고 회복 자체가 토너먼트부터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전에 교체 출전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김진수 선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다들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벤치를 지키면서 경기에 아예 나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김진수라는 자원이 있었는데 서령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전 12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특히나 풀백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령우 선수가 계속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김진수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한 단계였기 때문에 김진수를 투입하게 되면 서령우 선수와 김태현 선수를 오른쪽 라인에서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체력적인 관리를 분명히 시켜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김진수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매경기 김태환, 서령우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중원 라인에서의 싸움이 부족하다. 중원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김진수의 특징을 생각하면 김진수를 기용했을 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서령우 선수가 나올 때는 서령우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왼쪽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주는 역할을 맡았었죠.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 그리고 좌우 풀백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 라인에 박용우가 너무나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진수 선수를 기용하게 되면 김진수 선수 자체가 약간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예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고 벤투 감독 시절에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령우 선수가 아니라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 있었다면 앞쪽의 공격수들이 공격을 위해 올라갈 때 김진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약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지난 시즌 K리그에서의 활동 반경을 봐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김진수 선수의 성향 자체가 직선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측면 공격수가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중원 싸움을 강화한다거나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하는 스타일이 김진수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면서 4-4-2를 쓰기 때문에 중원 라인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4-4-2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4-4-2를 쓴다면 중원의 선수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들고 나오는 게 사실은 감독의 역할이고 이 4-4-2를 쓰는 팀들은 예를 들면 아스톤 빌라는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중원 싸움을 강화시키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토트넘도 4-4-2를 자주 쓰는데 4-4-2를 쓸 때 좌우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4-4-2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김진수 선수를 왜 우리가 이 미드필더 라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는데 끝까지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서령우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물론 오버래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어시스트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서령우 선수가 나왔을 때의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격의 패턴이 다양해지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의 호흡이 잘 맞는 편이에요. 이제 어떠한 면에서 잘 맞냐면 서령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는 서령우 선수가 측면 공간으로 높게 올라가주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왔을 때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안쪽 공간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이 안쪽에서도 플레이를 분명히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지만 황희찬 선수는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나 그 저돌성이 상대 수비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황희찬의 저돌성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 패턴이 벤투 감독 시절 때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를 이 안쪽 좁은 공간에 넣어버리면 사실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김진수 선수를 왼쪽에 기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김진수 선수 자체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수비가 김진수 선수 쪽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지역으로 수비를 쏠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김진수의 역할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강인 선수 쪽으로 수비가 쏠릴 때 김진수가 확실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더 몰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반대편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김진수의 역할을 이기재 선수가 했었고요. 이기재 선수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는 서령우 선수가 이제 이기재 대신에 들어왔는데, 서령우 선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 올라가면서 황희찬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서령우 선수가 측면 공간에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황희찬 선수의 저돌성,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진수를 기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황희찬에게 넓은 공간을 줬다면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이러한 상황에서는 황희찬의 저돌성이 정말 파괴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전에서 김진수 선수가 잠깐 경기를 뛰었잖아요. 한 20분 정도를 뛰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를 뛸 때 김진수의 플레이가 확실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김진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가 더 안쪽으로 쏠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 수비가 김진수 때문에 측면 지역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는 어떤 선수가 있느냐?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이강인과 김진수가 이 안쪽에 상대 수비를 몰아 넣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넓은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갈 수가 있고, 김진수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에 있다가 다시 측면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상황을 2대1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김진수의 움직임 자체가 왼쪽 측면 공격수에게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측면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유형의 풀백이거든요. 김진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안쪽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김진수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진수가 안쪽의 수비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측면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고요. 그때 앞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김진수에게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황희찬에게 패스.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황희찬 선수가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안쪽에서 반칙이 나오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김진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나와서 플레이할 때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물론 서령우 선수도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공격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령우 선수가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측면 지역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지만 김진수가 기용됐을 때의 공격의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이 잘 안 풀린다면 김진수와 서령우를 왼쪽 라인에서 번갈아 사용을 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서령우는 지쳐있는 상황에서 김진수는 부상도 다 회복을 한 상황에서 왜 김진수를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정말 의문인 거죠. 김진수 선수가 중원 라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전술적인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일단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서 연계 플레이도 잘해주고 오버래핑도 잘해주지만 서령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왼쪽 라인에서 연계 플레이라던가 컷백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한번 타이밍을 접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울산에서 데뷔를 해서 뛸 때도
오른쪽에 김태환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많이 떴는데 왼쪽에서도 물론 잘하지만 서령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약간 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바로 올리지 않고 접고 올리거나 이런 상황이 많아서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 왼쪽에서 뛸 때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런데 김진수는 당연히 왼발을 쓰는 왼쪽 풀백이니까 왼쪽 라인에서의 그런 답답함, 크로스가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김진수를 활용했었다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 특히나 요르단전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서령우 선수가 높게 올라가 있고 황희찬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나와 있죠.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황희찬보다 서령우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역습을 서령우가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따라가게 되죠. 상대가 역습을 나가고 있는데 이때 황희찬 선수가 수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끊겼을 때 내려가고 있는 선수가 서령우가 아니라 황희찬이라는 것이 황희찬의 공격성을 더 활용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수비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김진수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을 거고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전술적으로 활용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 선수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매우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었어요. 김진수가 나왔을 때는 김진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거든요. 김진수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요 안쪽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가 역습을 나가도 김진수가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하고요. 수비로 돌아갈 때도 빠르게 돌아가면서 손흥민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김진수가 있었다면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수비적인 부담을 조금 더 덜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령우 선수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호주전 그리고 사우디전 모두 120분을 뛰었기 때문에 요르단전에서 보면요. 서령우 선수가 아예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이게 한 67분 정도의 상황인데 서령우 선수가 앞쪽에 있는 요르단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분명히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잘 못 따라가요. 요르단의 공격수는 분명히 볼을 가지고 심지어 올라가고 있는데 황인범 선수도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서령우 선수도 거의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점점 더 요르단의 공격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서령우 선수가 내려오지도 못해요. 최소한 황인범 선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붙어줬다면 서령우 선수가 빨리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의 공간을 메워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황인범만 제치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 공간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르단의 공격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죠. 여전히 서령우 선수가 이 선수를 아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지쳐있어서 못 따라가고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에게 이 공간을 편안하게 내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도대체 왜 김진수를 투입하지 않았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서령우가 지쳐있고 그리고 김진수가 들어왔을 때 측면 공격수를 살려주는 움직임, 공격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것들, 그리고 중원 싸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의 크로스나 컷백 이런 것들도 서령우 선수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김진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김진수는 말레이시아 전부터 몸 상태가 괜찮았던 상황인데도 쓰임을 받지 못한 거니까 아마 김진수 선수도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선수 기용법에도 아주 의문이 가는 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장 김진수 선수뿐만 아니라 뭐 조규성 선수라던가 그리고 뭐 이기재 선수라던가 박용우 선수라던가 등등등 그 부분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축구협회에서 전력 강화 회의를 한다. 아시안컵의 결과를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김진수 선수가 왜 기용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김진수의 활용법을 왜 이렇게 잘 사용을 못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